아, 네. 다음 우리 청년 게스트는 한국성평화연대 이명준 대표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자주 만나고 네. 그리고 또 이 히즈코리아에서 성주류화를 히즈코리아라고 말하기 좀 부끄럽네요. 제가 성주류화를 이 대한민국 교회의 적으로 삼게 된 결정적인 또 그 도전을 주신 분이 우리 이명준 대표예요.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질문 제가 정말 많이 했어요. 약간 좀 넌 도대체 이런 거 왜 하니?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왜냐면은 이 청년 대표는 없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성평화. 이 뭐 하는 단체예요? 성평화연대는? 성평화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네. 방금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주류화라는 이런 단어들로 정말 많은 단어들이 이렇게 만들어 뭐 성인지 감수성, 2차 가해, 성평등 네네. 이런 것들로 네네. 제가 보기에는 네. 아이들의 건강한 성 가치관을 오히려 형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다. 네. 약간 훼손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아를 확립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진짜 건강한 성 가치관을 우리가 얘네들이 뭐 할 때마다 우리가 가서 반대한다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 페미니즘이나 성평등 이런 거 되게 좋은 것처럼 알고 네. 있었는데 이거에 반대한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그냥 약간 반대하는 사람들 그렇죠. 같은 네. 느낌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긍정적인 뭔가 건강한 그런 느낌, 표현들을, 그런 네. 표현들을 주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제일 이게 뭐 한 살 어린 뭐 친구나 마찬가지지만 되게 이 부분은 제가 제일 배우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표현을 긍정의 표현으로 쓰는 거. 네. 사실 저희가 되게 그래서 슬펐던 게 차별금지법 반대 청년연대잖아요. 저희는. 네, 그러니까 네. 안 좋은 것을 막는다라는 의미로서의 긍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워낙에 걔네가 단어를 선점해서 이미 차별금지법이라고 네, 이렇게 맞아요. 말을 해놔가지고 네, 그걸로 법이 발의됐기 때문에 네.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성평화 같은 단어를 만들어내서 페미니즘이냐 성평화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네. 뭐 부분들을 네. 선구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진짜 많이 물어봤어요. 왜 페미니즘 저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히즈코리아 채널의 구독자 중에서 네, 네. 많은 청년들은 교회에 다니거나 또 나이대가 좀 있거나 네. 뭐 이렇기 때문에 페미니즘 난 별로 피해 안 받았어 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평등 뭐 조금 단어가 이상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웬만해서는 좋게 사용된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나 불만을 얘기하면은 그것까지 뭐 그렇게까지 뭐 제가 약간 그거의 대표 주자였는데 뭐냐면은 좀 남자가 조금 이게 맞아요. 너무 토시 이런 것까지 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스스로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굳이 이거 하나하나까지 따지기 싫거든요. 그렇죠. 근데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 가치관이라는 게 쬐끔 물꼬가 트이면은 완전 뚫려버리는 그런 게 있어서 하나라도 막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제가 진짜 신기한 게 그러한 이 디테일한 거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섬세해서 남성스럽다라고 보이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을 대신에 참아가면서 하는 그러한 진짜 남성성을 보여주고 계셔서 되게 되게 그 부분이 도전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한국 성평화연대를 만든 당신은 도대체 누구신지? 저요. 예. 저는 정말 원래는 그냥 뭐 닭꼬치 팔고 대학교 졸업하고 닭꼬치를 팔았어요? 네.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이나 이런 거 하고 싶지 않고 제가 스스로 돈을 벌고 싶어서 뭐 할까 하다가 닭꼬치라는 거를 하게 되다가 그냥 어느 순간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때부터 아무도 안 하면 나라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활동을 하다가 요즘에 사실은 제가 이 차별금지법이나 낙태죄 폐지 관련해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명준 대표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저요? 네, 근데 신기한 게 이분은 아직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렇죠? 맞나요? 네.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 이명준 대표를 엄청 좋아해요. 팬이라고 전해달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어서 제가 귀찮아서 안 전달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와 겹칠 수가 있을까? 근데 그거는 저도 신기했어요. 네. 예전에 그 광세형님께서 저한테 영주야 넌 그거 왜 하니? 네네. 그 성평가 뭐야? 그게 뭔데? 너가 하고자 하는 게 뭔데? 막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저도 대답하고 그리고 광수형의 생각도 저도 듣고 하는데 그때 광수형님이 저한테 와 그거 진짜 나는 기독교인인데 네네. 크리스천적 가치관이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네. 전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었어요. 네네. 근데 어느 날 언젠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날 또 광수형이 또 저한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영준아 근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저는 저만의 대답을 했었는데 네네. 그때 광수형님께서 저한테 근데 이 세상에 성경이라는 게 없으면은 기준이라는 게 없다? 잘 생각해봐. 이거 진짜 신기한 거야. 이러면서 네.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었는데 나중에 저도 이제 상표와 가치관을 이제 뭐 형성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런 가치관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내가 생각하는 이 기준은 어디서 온 거지? 그쵸. 이런 거를 봤을 때 저도 모르게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저도 약간 좀 헷갈리거나 하는 것이 있으면은 좀 기독교의 가치관을 참고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렇게 지금 한국 성평화 연대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성평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도 하고 싶고 성평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평등보다 네. 더 좋은 가치인가에 네. 대해서 조금 자랑하는 시간 좀 가져주면 좋겠어요. 자랑이요? 예. 네. 먼저 평등이란, 저 맨 처음에 평화라는 걸 얘기했을 때 평등의 가치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껴서 이제 평등을 뭔가 넘어서야겠다라는 네. 걸 느꼈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평등이라는 거는 상황마다 좋은 가치가 될 수도 있겠지만 평등이라는 가치가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서 섰을 때는 인간에게 통제가 수반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근데 이 평등이라는 게 뭐 경제의 영역에서 평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별에 대해서도 이제 평등이 통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행복해지기 위해서 평등해지는 게 아니라 평등해지기 위해서 자꾸 뭔가 수단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평등이 그 자체로 목적인 것보다 네네. 평등은 수단으로서 정말 남성과 여성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쓰일 수는 있겠으나 이 자체가 평등이 되었을 때는 지금과 같은 오히려 갈등이 생기거나 정체성의 혼란이 오거나 진짜 실제로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왜냐면은 평등해야 된다고 하면은 막 아내랑 남편분이 뭐 이번 추석 때는 남편 집 먼저 갔으니까 설날에는 여자 집 먼저 가야 된다 막 이렇게 평등하다 보면 계산적이게 되고 그러니까요. 절대적인 평등을 돼버리니까 오히려 평화적으로 가는 게 모든 면에서 더 좋겠네요. 그러니까 평등 자체가 목적이면은 서로의 다른 점이나 서로의 다른 영역이 적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왜 다르지? 이건 왜 평등하지 않지? 이거 차별 아니야? 혐오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진짜 그게 맞는 말인 게 제가 공감이 되는 게 성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남녀 간의 갈등이 심해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성평등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이걸 좀 파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갔었고 그리고 이게 또 성소수자 담론이랑 또 연결이 되고 있다고 저는 또 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성소수자 담론은 또 이제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설명이 너무 명백하게 성경에서 이거는 금지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이 부분은 또 제가 다음번에 논의하고 물론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게 왜냐면 개인의 어떠한 자아를 파괴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스터디 학생입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성평화가 왜 성평등보다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알겠고 그리고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성평화로 바꿨을 때 더 많은 남녀가 화합하고 사회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데 뭐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성평등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평화가 들어간 어떠한 법률명으로
공적으로 바꿔볼 수 없을까요? 저는 그게 제 목표입니다. 한성현의 목표 중에 하나가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를 양성평화 기본법으로 바꾸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인데 네. 그걸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되는 거 좀 이렇게 가르쳐 달라 이라는 말이죠. 네. 아니 뭘 할 테니까 도와줘라 뭐 이런 거. 지금 당장은 이렇게 저한테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만 저는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더 많은 애들이랑 연대하고 싶고 더 많은 친구들 만나서 같이 얘기 나누고 싶고 그리고 나중에는 대학교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말 거기 입양센터도 만들고 뭐 성평화 뭐 커리큘럼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배울 수 있고 그런 것도 다 하고 싶어요. 아유 되게 그때 많이 도와주세요. 대학 만드는 거 이러는 거 제가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부분의 성평화 연대 그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 다른 기독교 단체보다 그리고 다른 어떠한 사회 단체보다 굉장히 어리다라고 알고 있어요. 제일 어린 회원은 몇 살입니까? 비밀인가요? 학수연회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이요? 네. 원래는 작년에 들어왔으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들어왔다가 지금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이 들어오게 된 거는 성평화의 가치에 대해서 좋아서인가요? 아니면 이 단체가 되게 화목한가요? 그러니까 화목한 거는 기본적으로 화목한데 그쵸, 맨 처음에 단체를 알게 된 거는 인원고 사태를 통해서 알게 인원고 됐었고 사태. 근데 이 친구도 막 되게 뭐 이념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페미니즘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랬었는데 페미니즘 사상 교육을 받았었다 그랬으니까 연락이 와서 저도 좀 부담스러웠어요. 중학교 1학년? 뭐 우리가 뭐 걔를 대상으로 무슨 교육을 하기도 그렇고 그냥 오면은 밥 같이 잘 먹고 이렇게 친근하게 얘기해주고 이런 우리 영진이도 같은 회원으로 알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메시지 남겨줬네. 놀리는 맛이 있나. 영진이가 또 여기까지 또 우리 그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대한민국의 화제가 되었던 인원고 사태. 그거는 뭐 관련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관련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한성현이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성현의 두 번째 조직으로서 나온 게 성평화 동아리였습니다. 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렇게 처음에 11개의 학교를 모아서 성평화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제 학교마다 성평화가 이제 보급이 될 수 있게 그걸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원고등학교 성평화 동아리였었는데 전 그때까지만 해도 뭐 인호한테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으나 인호가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한다. 대학생 친구들도 저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 진짜 열심히 한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도 막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가 거기서 그 성평화 동아리를 해체시키고 나중에는 또 반일 사상 주입도 하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인원고 사태 개요가 성평화 연대에서 이제 학생들 모아서 같이 동아리를 만들었고 그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학교가 강압적으로 그 동아리를 폐지했는데 그래서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반일사상을 강요했고 그 반일사상 강요 덕분에 오히려 그 대한민국 교육의 전반적인 세태가 고발되는 일이 일어나서 정말 되게 그 두 친구였나요? 몇 명이죠? 언론에 많이 보도된 친구들은 인호랑 화랑이가 많이 그 두 친구 덕분에 많은 다른 친구들이 그런 사상의 강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 같아요.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또 제소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자유법치센터의 장대련 변호사님이 제소를 해주신 것이 이번 달 내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되게 좀 궁금해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좀 예측이 되나요? 사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제소를 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했던 게 진짜 1년 전 일이에요. 1년 전 일인데 지금까지 계속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그냥 묻으려고 하나 보다. 근데 심지어 최근에 국민의힘의 곽상도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짚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렇구나. 국정감사 때 국가인권위원장한테 아니 인원고 학생들 최근에 그
법정 그 승소도 했는데 네네. 국가인권위원회 그 제소된 거는 처리는 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네네.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아 쟤네 역시 그냥 묻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렇게 국정감사를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번 달 내로 다시 답변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조금 힘이 있겠죠. 예. 그렇구나. 어쨌든 잘 마무리돼서 좀 우리 전반적인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지쳐 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좀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제 히즈코리아의 애청자분들은 그 페미니즘이 바람직하지 않다 정도 인지하고 있는데 옛날에 저처럼 그게 뭐 그렇게 나한테 타격이 있겠어? 뭐 이런 형태로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제 짐작이지만. 그래서 만약에 위험하다면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가? 뭐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전국 학생수련회비 사상주의에 반대해서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시청자분들한테 페미니즘은 나쁜 거라고 사상주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네네네. 그냥 딱 단순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페미니즘은 제가 생각하기에 21세기에 가장 세련된 공산주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형식이 바뀐 것이지 모습이 바뀐 것이지 공산주의에 대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분이라면은 페미니즘 또한 이거는 색깔을 좀 더 바꿔서 학생들한테 판단하기 좀 미성숙할 수 있는 학생들한테 더 아주 치밀하게 쳐들어가는 사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하기 좀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인터뷰한 그 김성규 대표라고 있거든요. 네네. 그분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역할을 배분했다. 민주당은 조금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책 쪽으로 가고 정의당은 그런 성주류화를 담당하는 해서 양쪽이 좀 나눠서 더 영역을 넓히는 좀 그런 느낌이 약간 이라고 그래서 보면 될까요? 그래서 한성현 안티 한성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성외국주의자들, 성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그렇네요. 사람들이 왜냐면 성평화 반대 단체 이러면 또 그러네요. 맞아요. 그게 너무 좋은 게 저희는 걔네들을 남팸이나 이렇게 안 하고 안티 성평화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안티 성평화 세력들은 보통 정의당에 있어요. 이제 정의당들이 저희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럼 좋은 사람인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고 이 일에 전념하면서 지금 당분간은 이 일만 전업 삼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거의 이거에 전업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물어볼 때마다 계속 이거 하고 있고 맨날 뭐 이렇게 SNS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가장 크게 보람 느꼈을 때가 있어요? 보람 느끼는 거는 사실은 제가 어떤 뭐 이념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완전히 완벽해진 상태에서 완전해진 상태에서 성숙해진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배워가면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거든요. 한성현도 그렇고 한성현 초창기 때의 저와 그리고 광수형님 만났을 때의 저와 그리고 지금 학수연하고 있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저와 계속해서 지금 배워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하면서도 저도 스스로 배우고 있고 이거를 또 다른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거기서 또 보람을 느끼고 이런 거를 또 응원해주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거에서 정말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계속 이렇게 배워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역사를 좀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위기 때 그 나라가 힘들 때 청년들이 어쩔 수 없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운동을 하게 되고 전쟁에 참가하게 되고 이른 나이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직책에 올라가거나 뭐 그런 일들이 엄청 바람직하진 않지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성의 영역에서 페미니즘이라든지 뭐 성평등이라든지 뭐 메갈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판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뛰어든 이명준 대표가 나날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저도 되게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기쁜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이게 본인이 말 안 해서 또 이거 사실 말하면 안 되나? 저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그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이
혼동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사실은 저는 이제 교회 다니는 입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서 도와줘야 되고 올바르게 끌고 와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 친구는 그거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로부터 단순히 그 친구가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다른 활동을 또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팬이 많은 건 아닐까.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저는 솔직히 기독교인 분들한테 크리스찬 분들한테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많이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그쵸. 약간 크리스찬 분들이 저를 끌고 오신 것 같아요. 멱살 잡고 끌고 온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제 느낌. 우리 둘 다 잡혀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잡고 끌고 가고 그렇게 되는 게 저는 참 좋아 보이고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차별금지법 그리고 낙태죄 개정안에 대해서도 좀 어떤 입장이 있으신가요? 네. 어떤 입장? 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네네. 표현 독재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낙태법에 대해서는 저는 인간이 생명에 대해서 선택할 권리를 가지는 오만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12월까지는 이 두 개의 법안에 사실 초점이 맞춰서 활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같이 했으면 좋겠고 이명준 대표님께서는 지부를 여러 개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는 서울 지부 하나여서 좀 많은 협력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또 공부하다가 제가 많이 배운 거 몇 가지 있는데 이름을 일단은 긍정으로 짓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본인이 아직은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같이 협력하고 있지만 이제 오피셜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저희가 또 배웠고요. 그리고 어린 청소년들까지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낙태죄 개정안에 적용하고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데 또 적용해서 한번 12월까지는 열심히 해보고 12월 말 연말에 저희 다 같이 좀 파티 한번 해서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많이 지쳐있고 좀 그런 느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더 이렇게 끈끈하게 헤쳐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도 그 광화문 일대에서 거리에서 여기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마음도 나누고 있는데 참 위기일 때가 또 기회일 때다. 그 말을 저는 정말 많이 느끼고 그때 용기를 가지고 이 목소리를 내고 일을 하면은 정말 이렇게 팬도 많이 생기고 또 저는 활동도 하고 뭐 저희 얼마 전에 영국 이코노미스트랑 인터뷰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 낙태죄 관련해가지고 인터뷰했는데 저희가 성평화 연대를 제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대표로 미안합니다. 그렇게 했었고요. 이제 앞으로 또 계속 활동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가 그 이명준 대표 활동사항을 팔로잉 하려면 뭐 어떻게 채널이나 뭐 구독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 알려주시면은 유튜브 채널은 학생의 소리라고 있는데 학생의 소리를 구독해 주시면 보통 전화, 인호나 화랑이가 나와서 뭐 하는 컨텐츠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은 전국 학생수연합을 팔로우 해주시면은 저희 활동을 찾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같이 한번 12월까지는 열심히 싸워봅시다. 12월까지 열심히 싸우고 12월 말에 웃는 걸로.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